1218만 79명, 아직까지도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 수가 이렇게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12만 1800. 윤석열은 왜 121879를 달았나? 왜 121879를 달았을까? 예,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셨지만요. 어제 국립현충원에 참배할 때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복 가슴팍에 배지를 하나 달고 나왔습니다. 배지. 예, 지금 요 장면인데요. 여기에 배지를 조금 클로즈업을 해봐 주시면은요. 여기에 태극 문양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숫자. 여기서는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죠. 예, 바로 요 숫자가 121879라고 하는 문양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예. 121879 이걸 뭐 숫자적으로 하면은 12만 1879인데요. 요거는 의미심장한 그 숫자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올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끝까지 찾아야 할 12만 1879의 태극기,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121879 태극기 배지 달고 호국 영웅을 기억하고 예우하겠다 하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숫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1218만 79명. 아직까지도 예, 그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 수가 이렇게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12만 1800. 여기에 예, 보훈부가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배지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배지 내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배지에 그것을 고의 간직을 하면서 달았다는 얘기죠.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는 못한 국군의 전사자가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만 1879명. 네. 대단히 많죠. 이게 전사자 수는 뭐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데 아직까지도 유해를 찾지 못한 예, 전사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배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의 차관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국가의 역할과 책임 표명을 동시에 국민과 반드시 유해를 찾아서 우리 현충원에 안착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네, 이렇게 숫자가 또 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게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이죠. 네. 12만 1879, 즉 121879,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하고, 그 억울함, 예, 억울함의 그 영혼이 아직도 우리 주위를 떠도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이 올 정도로 얼마나 그 숭고한 죽음을 우리는 제대로 지금 대우를 못하고 있다. 유해를 찾으면 당연히 그런 뭐 현충원의 그런 그 안장식을 통해서 고의 모시는 그런 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유해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예, 안장식이라든가 이런 추후의 그런 일들을 전혀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16만 예, 그러니까 16만 명 중에서 12만 명이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하는 거니까 거의 4분의 3이 아직도 땅속에 어딘가 묻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그 중에서 12만 명 유해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동맹국인 미군도 3만 7천 명이 전사를 해서 유해를 찾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부디 이 아직도 땅속에 묻힌 예, 이 고국의 품에 제대로 묻히지를 못한 12만 1879분의 호국 영웅들 예, 유해를 반드시 찾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한데 모아지면은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121879를 왜 가슴팍에 달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그 의미를
차지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또 어제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전과 대간첩작전 묘역을 처음으로 참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 지금 저 사진에도 나옵니다만은 예, 여러분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시아투데이 지금 김동완의 하이파이브에 스패너를 하시는 예, 꽃영감 스패너님이 예, 월남 참전 용사십니다. 월남 참전 용사. 예,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정말 감개가 무량하실 텐데요. 베트남전과 대간첩작전 묘역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참배를 했다. 이게 묘역을 조성한 지가 42년이 됐답니다. 42년 만에. 네. 정말 아주 뜻깊은 어제 행사를 했죠. 예, 베트남전 파병 장병들이 묻힌 묘역을 둘러보다 고 박용재 육군 대위 묘소에서 박대위가 지휘했던 소대원 16명이 4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박대위 묘소를 참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대단하다고 말을 했다. 박 대통령, 아니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여기 옆에서 수행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는 아버님 묘소는 어딘가라고 묻고 박 장관 모친 등 유족을 위로했다. 네. 그래서 어제 베트남전과 대간첩작전 묘역을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참배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예, 꽃영감 스패너님이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 사진은 그렇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베트남전과 대간첩작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유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예정에 공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깜짝 방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1981년에 묘역이 조성됐는데요. 42년 만에 저렇게 방문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꽃영아님이 어제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죠. 네. 울음이 뭐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네. 전사하신 분들 피 묻은 전투복서 대한민국 자유 번영이 시작이 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유족들이 아이고 살다 보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묘역을 찾아오는 날도 있군요 라고 유족들이 참 가슴이 짠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베트남전에서 이렇게 산화한 거에 항상 가슴 안팎에 이렇게 그 한을 품고 살았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42년 만에 묘역을 찾아주셔서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한 거 그 자체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군요 하는 이 한마디에 다 모든 게 담겨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끝영감님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마운트 유, 예, YU, 유마운트님이 감사의 또 예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 친정아버님도 6.25 참전용사신데 돌아가셨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흠적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장승희님 잘하셨네요. 네, 끝영감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세븐님, 예, 화이팅입니다. 박경련님, 오기님, 꽃영감님 존경합니다. 저희 친정오빠도 베트남 참전하셨습니다. 우리 전혜라님. 예라님 맞아요. 이제야 나라가 정상화되는 것이지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 곳도 빠진 곳 없이 챙기시는 모습이 역시 애국애족하는 분이 감탄입니다. 우리 경혜님. 예, 제 아버님도 1968년 월남전 가셨어요. 월남전 아주 참전하신 우리 가족들이 많군요. 프레츠님도 그러셨군요. 꽃영감님 존경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보리소님. 네. 우리 아버지도 군의관이셨습니다. 6.25 때. 토미리스님 부친께서 군의관이셨군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의사도 별로 없을 때인데 군의관이셨군요. 우리 토미리스님. 네. 마운티유님 어서 오세요. 그간 홀대 취급하더니 지금에야 윤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우리 꽃영감님을 대신해서 윤 대통령과 현 정부 이렇게 묘역을 찾아주신 베트남전과 대간첩작전 묘역을 찾아주신 그 윤 대통령께 우리가 꽃영감을 제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잡았으니까 대신해서 경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권영감님을 비롯해서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예, 박수 갈채를 이렇게 쳐드리는 게 좋습니다. 예, 격려와 위로의 박수죠. 네, 우리 경혜님처럼 그렇습니다. 이소리님, 킹윤 응원하며 같이 갑시다. 우리 전혜라님 좋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참 어제 현충일 날을 맞아 가슴 짠한 일은 참 뭐 많습니다. 이 일가족의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네 명의 아들이 있는 집안인데요. 형 3명은 6.25 때 전사를 하고 막내는 월남전서 전사를 한 가족의 얘기가 어제 조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장남 아들에게 아버지 훈장을 대신 수여했다. 이른바 영웅 사형제 스토리가 어제 공개가 됐죠. 네. 형 3명은 6.25 때 돌아가시고 막내는 월남전서 전사를 했다. 예, 참 가슴이 아주 먹먹합니다. 예, 이 사형제는 고 이재양 류분기 부부의 6자녀 중 장남과 이민건 육군 하사, 차남 이태건 육군 상병, 삼남 이영건 육군 상병, 막내 이승건 해병 중사. 예, 이 형제 4명이 국가유공자인 경우는 이들이 유일하다. 4명이 국가유공자. 글쎄요, 정말 저 사진이, 예, 사진도 참 기계가 있죠.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겠지만 아주 기계가 대단합니다. 네, 이 사형제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태어났는데 6.25가 발발하자 그해 8월 장남과 차남, 삼남은 주저하지 않고 육군에 입대를 했다. 당시 그들의 나이가 각각 28세, 25세, 22이었다. 장남과 차남은 51년 강원도 금화지구와 철원지구 전투에서 각각 전사를 했다. 동반 입대한 삼남은 숨진 시기와 장소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사자로 분류가 됐는데 아들 셋을 모두 잃은 부친 이 씨는 슬픔에 잠겨 지내다가 당연하겠죠. 1959년 같이 세상을 떴다. 막내 이중사 형들의 순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됐지만 1964년 3월에 형님 셋이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며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청룡부대에 배속돼 이번에는 베트남전에 파병이 됐는데 1967년 꽝나이 지구 전투, 예, 베트남 지역의 이름입니다. 꽝나이 지구 전투에서 전사를 했다. 막내 아들까지 전쟁터에서 일자 어머니 유씨도 세상을 떠났다. 예, 정부는 사형제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1971년 6월 25일 어머니 유씨에게 보국 훈장 천수장을 수여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 훈장을 이렇게 뒤늦게 수여를 하면 뭐합니까? 네, 다 이미 아들 넷은 다 산화를 하고 전쟁터에 산화를 하고 예, 화병으로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남편까지 돌아간 의미에서 하나 남은 예, 어머니에게 이제 훈장을 수여를 했는데 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아주 제가 눈물이 다 납니다. 예. 어제 눈물이 나면서 울면서 봤습니다. 이순희님. 네. 그렇군요. 한조각 구름님도 예 오셨네요. 남진 가수 쌤도 월남 다녀왔습니다. 토미르스님 그렇죠? 남진 예 가수 남진도 이 월남의 파병 용사였죠. 영화에도 잠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국제시장이죠. 영화 제목이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전투하는 모습에서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그러면서 약간 노래도 흥얼거리고 하는 뭐 어째서야 니도 저 호남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남진 파병용사 많습니다. 예, 가슴이 뭉클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네요. 보리수님,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박우기님, 네, 토미리스님, 전혜라님, 꽃영감님, 어제 월남전에서 전사한 전우를 그리며 눈물 났습니다. 전우여 이 나라를 보살펴 주소서. 우리 꽃영감님 참 사후의 약방문 격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길 빕니다. 우리 유재영님, 네, 맞습니다. 우리 유재영님 말씀이 뭐 전적으로 맞죠. 어차피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뒤늦게 훈장을 주면은 또 뭐 합니까? 예, 가슴이 이미 썩을 대로 다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표현을 쓰죠. 예. 그런데 그래도
예, 사후 약방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걸 하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낫다는 얘기죠. 예, 아따 그랬단께 토미르스님이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영화에도 저 장면이 맞죠. 아따 그랬단께 그랬단께 그렇습니다. 예, 한조각 구름님 참 슬픈 사연이네요. 6월은 호국부군의 달 아내의 노래,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전쟁터로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내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아내의 노래. 예, 저도 이 방송 끝나고 한번 제 방에 가서 한번 차근차근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제가 압니다. 아내의 노래님. 네. 그렇군요. 잠깐 우리 PD가 지금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요. 한 소절만 들어볼까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 제가 청주에 내려가서 예, 제 고향 청주에 내려가서 그 충원탑에 참배를 했습니다. 예, 말씀 중에 토미르스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예,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충원탑에 이렇게 헌화를 하고 제가 이렇게 분양을 하는 그런 그 사진이 나오죠. 바로 여기에 예, 그 충북 청주의 기관장들과 또 이렇게 유지들이 저 뒤에 하얀 소복을 입은 분들이 바로 청주 지역에 거주하시는 그런 전몰 장병 아주 구국 영웅들의 가족들입니다. 제가 어제 예, 제 이제 그 관련 시민단체들 매년 참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어제 같이 숭고한 뜻을 기리러 예, 새벽같이 일찌감치 내려갔습니다. 충혼탑이라고 돼 있죠. 네, 충혼탑이라고 돼 있는 여 시민단체 분들과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예, 아주 참 경건한 마음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 자체가 참 이 유족들에게도 예, 저는 그 참배 그 행사에 많이들 이렇게 오니까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예, 문재인 정권 5년 이 지나갔지만 어느 때보다도 훈훈한 마음을 느낀다 하는 예,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또 이 기자라서 또 이렇게 몇몇 유족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참 어느 때보다도 가슴이 참 뭉클하다. 그리고 참배객들이 아주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시고 그 참배 그 줄이 쫙 도열한 것을 보고 울컥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이제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네요. 우리 김민수님, 네, 전혜라님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보이셨네요. 우리 장승희님, 네, 김박사 존경합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토미레스님 뜻깊은 하루를 보내셨군요. 예, 보리스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어제 그 사진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분양을 할 때 참 속에서 뜨거운 것이 이렇게 확 아주 밀쳐 올라오는 것을 제가 참 참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혼자 분양할 때는 그런 아주 절실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또 이렇게 같은 팀, 예, 시민단체 같이 하신 분들하고 같이 할 때는 또 더욱더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자 하는 것을 새삼 이렇게 다졌고요. 예, 그래서 어제는 사실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다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경남 거제시에도 6.25 전투에 참전하여 형제 4명이 전사한 유족이 있습니다. 아, 불개미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형제 4명이 전사한 유일한 가족이다라고 정부 발표에는 돼 있는데 아마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제시에도 6.25에 참전해서 형제 4명이 다 전사한 유족이 있다라고 불개미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불개미님이 아시는 그런 얘기 내용 스토리를요. 경남 거제면은 이 국가보훈처에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국가보훈부에 거제시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형제 4명이 다 6.25 때 전사를 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은 아마 국가보훈부에서 이렇게 전화로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현장을 이렇게 어떤 가족인지 그것을 아마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팩트고 하면은 당연히 국가보훈부에서 보훈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우리 불개배님이 다소 좀 이렇게 시간이 드는 일이라도 일단
그 국가보훈부에 전화를 하셔서 여기에 거제시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시작의 이 발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불개미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예, 불개님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방송에서도 종종 뵙기를 바랍니다. 예, 거제도 포로 소용소가 있지요, 토미르스님, 네, 박우기님, 전혜라님, 장승희님.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보훈에 그런 현충의 의미를 되새기어서 제 사진까지 제가 보여서 다시 온매문의 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만평, 오늘의 만평. 현충일 선물 이렇게 돼 있네요. 현충일 선물. 예, 재명아, 너 좀 혼나자. 천안함 자폭이라는 애를 혁신위원장에 그래서 이게 현충일 선물인가 하는 얘기죠. 재명아, 너 좀 혼내야 되겠다. 천안함 자폭이라는 애 누굽니까? 이래경이죠. 이름도 비슷합니다. 이재명, 이래경. 천안함 자폭이라는 애, 즉 이래경이라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앉힌다고. 야, 그래서 순국선열이 지금 현충일 선물이야. 너 우리한테 현충일 선물을 그래 이내경 선물을 하고 앉아 있냐라고 해서 지적을 하자. 지금 이재명이 아 뜨거 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하죠. 결과적으로 12시간만, 9시간만입니다. 결과적으로 정확하게는 9시간 만에 이 임명을 철회하는, 글쎄요. 참 정말 이재명다운 그런 그 인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서히 이재명의 민주당은 서서히 침몰하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선장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배를 세고 다른 새 배로 올려타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네, 현충일 선물을 이래경으로 되갚음한 참 이재명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제가 거듭 얘기를 합니다. 네,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더불어 부산은 거기에다 더하여 이래경 천안함 자폭설 대변인 권칠승 막말 돈봉투 송영길 자전출두 김남국 대박코인 이래서 더불어민주당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서히 이재명이 민주당이 침몰하는 그런 징후를 제가 느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침몰이 기정사실화 되면은 선장을 바꾸든가 이제 이런 자구책이 더 강력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네. 이내경, 권칠승, 송영길, 김남국. 그래서 거기에다 더하여라는 의미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제가 논평을 해드립니다.